현금 수지 분석법 한번 보겠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가 뭐요? 미래를 뭐로 바꾼다? 현재를 바꾼다. 이걸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라 쓰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자, 제목이 아까 할인이잖아. 할인은 뭐다? 미래를 뭐로 바뀌었다? 현재로 바뀌었죠. 그러면 미래에 도를 가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도를 것이 1억 2천만 원이 들어온다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1년 후에 1억 2천이 들어오면 1년 후 1억 2천이니까 이거를 현재로 바꿔야 될까 안 될까요? 바꿔야 되겠죠. 현재로 바꿔야 되겠죠. 바꾸려고 하면 1 플러스, 자, 여기는 요구 수익률을 주로 씁니다. 뭐를 쓴다? 요구 수익률을 쓰는데 이 요구 수익률이 이자율을 많이 쓰는 겁니다. 10%라 봅시다. 이 요구 수익률은 사전에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돼요. 사전에 뭐다?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알 필요는 없죠. 문제에서 줍니다. 누가 준다? 출제원이 요구 수익률을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구 수익률은 사전에 정해져 있거든. 뭐다? 사전에 뭐다? 미리 줍니다.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럼 요구 수익률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면 어떨까? 이거를 뭐다? 할인하면 돼요? 안 해야 돼요? 할인하면 되겠죠. 자, 할인을 한다 했잖아. 어떤 경우는 할인합니까? 현금이 돌았을 때 할인합니까? 예? 현금이 돌았죠. 그죠? 금방 돌아오진 않겠죠? 일정 기간 후에 돌아올 거잖아. 자, 그러면 현금이 유입되면 이걸 반드시 무슨 상태로? 현가 상태로 바꿔줘야 안 돼요? 자, 제목이 뭡니까? 할인? 현금이잖아. 현금, 수입이 들어온 것을 말하고 지출은요? 나간 것을 말한다고. 이거를 측정한다 했죠? 측정하는 방법이잖아요. 제목에 다 답이 있거든요. 문제에서 보면 문제지 놓으면 문제지 자체에서 답이 있어요. 있겠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갈 수도 있어요? 현금이 지출했습니까? 현금을 뭐다? 요 지출했다고. 자, 부동산 샀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1억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산다? 1억 주고 샀대요. 자, 현재 지출이니까 현가 상태로 지출했어요. 자, 미래는 확실할까 불확실할까요? 불확실하거든. 불확실성과 확실성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둘 다 확실성으로 바꾸어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비교해보는 거예요. 들어온 게 커요? 나간 게 커요? 들어온 게 크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요? 얼마 났어요? 약 뭐다? 1억 900만 원 났죠? 약 1억 900만 원이라 봅시다. 그럼 들어온 게 커요? 나간 게 커요? 크죠? 그러면 비교해서, 자, 뭐다? 비교하여. 비교하는 방법인데, 자, 유입이 뭐보다? 지출보다. 그러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이죠. 자, 이익이 되면 투자할까요? 손해가 되어 투자할까요? 이익이 되면 투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방법이 세 가지 있잖아. 어디요? 선현가법. 자, 선현가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공제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 공제하는 방법 또는 비교하는 방법. 수익성 지수는 뭐다? 나누기 하는 방법이에요. 수익성보다 지수는 많은 방법이다? 나누기 하는 방법이에요. 나누기. 자, 그러면 순현가법이든 수익성 지수든,
차이점 뭡니까? 순이 있으니까 어떤 상태로서 빼라겠습니까? 예? 현재 가치 상태로 빼라 했습니까? 현가 상태로 빼라 했잖아. 그죠? 시제는 뭐다? 일치시켜야 되겠죠? 시점이 다르면 비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공제가 뭐예요? 공제 빼는 겁니다. 이거는 뭐다? 지수는 나누기 하는 방법이에요. 둘 다 뭐습니까?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은 뭐다? 요구 수익률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이것과 이거를 비교했을 때, 자, 공제하는 방법 기준이 뭘까요? 예? 공제하는 방법 기준이 뭘까요? 0 기준입니까? 예? 0 기준 맞죠? 0보다 크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그럼 0보다 크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럼 0보다 계산했을 때 크다는 것은 플러스가 되니까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고, 0보다 적으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는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손해잖아요. 투자 안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순현가법이고, 자, 수익성 지수는 봅니다. 자, 나누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기준이 뭡니까? 1입니다. 1. 그죠? 자, 1보다 크면 이익의 손해요? 예? 이익이죠. 투자를 하고. 1보다 적으면 손해입니까? 손해니까 투자를 기각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를 비교했습니다. 자, 위에 이제 할인연금 소재 분석법 쭉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자, 할인현금 소재 분석법 1안. 장래 기대는 현금 수입입니까? 여기 있네요. 현금 수입. 장래는 미래란 뜻입니까? 현재란 뜻입니까? 미래입니다. 수익과 지출을 뭐로 바꿨습니까? 현재 가치로 다 바꿔래요. 자, 이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서로 비교하여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을 가르친대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서 말하는 것은 열의 소득이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다? 보유 소득과 처분 소득을 다 합쳐야 하는 뜻입니다. 보유 소득이 소득이득이고 처분 소득이 자본이득입니다. 이걸 모두 고려합니다. 이때는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한대요. 그렇겠죠. 자, 여기 할인하니까 3번은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한다. 밑줄 잡겠습니다. 뭐까지 고려한다? 화폐의 시간가치까지 고려하여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으로 투자할 때는 보유기간 동안 모든 현금 수지 현재 가치를 그죠? 바꿔야 되겠죠. 그럼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법이 있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 밑에 순현가법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순현가법이라 되겠습니까? 장래라는 것은 미래라는 뜻입니다. 자, 미래의 기대는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 합했습니까? 합과 투자 비용의 지출을 현가 서로 비교합니다. 서로 비교만 밑줄 긋습니다. 제가 순현가법은 비교하는 방법이라 해도 되고 공제하는 방법이라도 맞는 말이라 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을 썼는데 이번은 할인율은 뭐를 썼습니까? 요구 수익률로 정합니다. 할인율은 뭐를 썼다? 요구 수익률 되겠죠.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썼는데 요구 수익률은 사전에 정해진다 했어요? 안 정해진다 했어요?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비교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 기준은 뭡니까? 0 기준입니다. 자, 0 기준이 되었을 때, 자, 0보다 크면 요수를 충족하니까 투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의 순현가 0인 경우는 수익성 지수 1과 같습니다. 여기 볼래요? 순현가 0은 뭐 같다? 수익성 지수 1과 같습니다. 둘 다 뭐로 할인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겠죠. 자, 그러면 오른편에 한번 볼래요?
순유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구 수익률을 10% 준다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유출의 현가와 비교했을 때 여기 유입이 유출보다 크니까 자, 얼마의 순유가입니까? 900만 원은 순유가 나왔죠. 그렇잖아. 그럼 순유가가 뭐다? 0보다 크면 투자예요. 만약에 30% 요구 수익률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 요구 수익률이 30%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요거 계산해 보라고. 1억 2천을 맞습니까? 1 플러스 0.3 하시면 돼요. 됐겠죠? 자, 계산해 볼래요? 9,200이 나왔다 가정해 봅시다. 자, 9,200에서 1억을 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00이 나왔어요. 자, 마이너스 800이 나왔죠? 손실입니까? 이익입니까? 손실입니다. 이때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런 것 같으면 안 하겠죠. 투자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0보다 적으면 투자를 기각합니다.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20%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예? 요구 수익률 20% 주면 자, 1억 2천을 20% 주면 어떻게 될까요? 1억 나옵니까? 1억 나오죠. 1억 나오겠죠. 자, 지출 1억입니까? 순유가 얼마 나왔습니까? 0 나옵니다. 순유가 0이 나오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투자자 마음입니다. 됐겠죠? 그래서 순유가가 무엇보다 크면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순유가가 0보다 적으면 기각한다. 되겠죠? 자, 수익성 지수라고 썼죠? 수익성 지수 또는 다른 말로 이 수익성 지수 PI 지수라 씁니다. 그 옆에 있는 거 있죠? 편익 비용이란 뜻입니다. 뭔다? 편익과 비용이 되겠죠. 편익 비용 해도 돼요. 편익과 비용이라 써도 됩니다. 되겠죠. 자, 이건 1기준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줄 것입니다. 1번 현금 유입의 현가 유출을 나누었습니까? 이거는 나누겠죠? 나눴죠. 자, 저기 보면 요구 수익률 10%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구 수익 10% 주면 1억 2천에 요구 수익률 10%니까 1 플러스 0.1에 1성 지출이 1억이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예? 요 계산하면 1억 900 나온다 했죠? 요런 1억 900 쭉 계산해 놨잖아. 그럼 요거는 얼마요? 1.09 나왔습니까? 1.09는 0보다 1보다 커요, 적어요? 크죠? 크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 상태로 바꿨잖아. 무슨 상태? 현가 상태. 자, 무조건 여기는 현가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할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출은 원래 현가 상태니까 현가는 확실하니까 비교됩니다. 그럼 1보다 크면 투자할까 말까요? 투자하겠죠. 1보다 크다는 건 이익이라는 건 손해라는 거예요. 이익이란 뜻이에요. 특별한 용어도 아니에요. 만약에 30%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죠? 30%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면 9,200이고 밑에가 1억이 되겠죠. 0.92 나왔습니까? 0.92 놓으면 어떻게 해요? 0.92 놓으면 1보다 크다 적다? 적죠. 이때는 이익입니까? 손실입니까? 손실이 발생해요.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이런 뭐다? 손익분기점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똑같잖아. 그래서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를 유출이니까 나눈 값에 줄 긋고 별 딱 칩니다. 했습니까? 자, 그거 줄 긋고요. 밑에 공식이 있습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나눴죠. 이렇게 나누었을 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1보다 적으면 투자를 기각한대요. 됐습니까? 이리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되겠죠? 자, 내부 수익률법 한번 보겠습니다. 뭐다? 내부 수익률법. 자, 요거 두 개는 할인율을 뭐 썼습니까? 요거 수익률로 쓰는 게 공통적 상이죠. 자, 그러면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는 할인율을 뭐로 썼다? 요거 수익률을 썼는데, 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법. 이 내부 수익률법은 한번 보겠습니다. 할인율을 뭐로 쓰겠다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을 쓰겠다는 거예요. 할인율을 뭐란다? 내부 수익률을 씁니다. 읽어볼래요? 현금 유입이 저기 1억 2천이라 보겠습니다. 현금 유입이 뭐다? 1억 2천만. 그대로 숫자 갖고 오겠습니다. 자, 1 플러스 이 할인율을 뭐로 쓰겠다? 내부 수익률을 쓰겠대요. 내부 수익률은 사전에 정해집니까? 안 되십니까?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죠. 이거는 공식에서 구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현금 요거를 현가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현가로 바꿔야 되겠죠. 이거 하고 처음에 지출한 거 현가 맞습니까? 네? 맞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현금이 뭐였습니까? 돌았죠? 저 앞에 돌았잖아. 현금 유입을 뭐로 바꾸었습니까? 현가로 바꾸면 요거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죠? 자, 요거도 자, 현금 지출했습니까? 현금 지출했잖아. 무슨 상태? 현가 되겠죠.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뭐한다? 같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하고 이거 같아져야 돼요. 이게 1억 같으면 이것도 1억 만들어 주려면 얼마만큼 할인을 시키면 이거 1억 될 것이냐? 예? 자, 요거 1억이라 했습니까? 그죠? 요 1억 2천을 얼마만큼 할인시키면 이거 1억 만들어질 것이냐? 자,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해야 되고 이거 넘어가면 빼면요 선정가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 써도 되고 수익성 지수 1로 만드는 할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 용어가 같은 말을 세 번 적어 놨는 거예요. 자, 이 숫자와 이 숫자를 같게 만들면 요거 이 숫자와 이 숫자를 같게 만들어 주면 돼요. 같게 만들면 이거 몇 프로 디스카운트 됐다는 거예요? 20% 디스카운트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뭐다? 20%라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이 뭐다? 20%. 여기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해 가지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자, 그럼 여기 내부 수익률이 20% 구했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자, 내부 수익률이 요거보다 크면 투자하면 돼요. 이렇게 될 때는 투자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구했을 때 내부 수익률이 요거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이게 30%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구 수익률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 내부 수익률법은 뭡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또 다른 말로 순현가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자, 수익성 지수 1로 만드는 할인율 다 밑줄 긋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부 수익률 2란. 자, 내부 수익률이란 두째 줄이 있습니다. 두째 줄, 내부 수익률이란 줄째 줄, 중간부터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을 같게 동그라미 칩니다.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고, 또는 뭡니까? 선정가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 다른 말로 수익성 지수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승률입니다. 이 내부 승률을 구하여 다시 첫째 줄로 가야 됩니다. 구하여 이제 첫째 줄로 가야 돼요. 그죠? 방금 내부 승률을 구했죠?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효과 같게 만들었잖아. 이 말이나 순정가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나 수익성 지수 1로 만드는 할인율을 같죠? 이걸 했을 때, 자, 내부 승률을 구했죠? 구하여 첫째로 내부 승률과 요구 승률을 비교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면 되겠죠? 이걸 바꿔서 놓으면 여러분이 좀 편하게 읽었을 건데, 출판사는 뭐다? 책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입니까? 그러면 내부 승률과 요구 승률을 서로 비교하여 결정하겠죠. 그럼 내부 승률이 뭐보다 크다면? 요구 승률보다 크다면 투자를 채택하고, 내부 승률이 요구보다 적으면 투자를 기각한대요. 자, 그것만 봐두시면 됩니다. 독립적 투자한과 상호 배타적 투자한, 이런 말을 쓰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의 종류만 투자하면 독립적입니다. 그죠? 근데 상호 배탁이란 것은 뭡니까? 부동산을 여러 개 샀대요. 주택도 사고 상가도 샀대요. 이걸 상호 배타적이란 말을 씁니다. 두 가지 용어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상호 배타적 투자를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순정가에서 요구 승률을 산정한 후 순정가를 관한 방법. 내부 승률은 순정가를 0으로 조건을 충족한 할인율을 내부 승률과 요구 승률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순정가는 법에서는 순정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구 승률을 사전에, 요구 승률은 순정가를 사전에 구해야 하지만, 요구 승률은 사전에 구해야 하지만, 자, 이거 좀 정정합니다. 요수는 사전에 정해져 있지만 바꿉니다. 요수는 뭐다? 사전에 정해져 있지만. 순정가를 계산할 때는 뭐다? 요수는 사전에 정해져 있지만, 내부 승률에서 요수는 사전에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조금 정정합니다. 순형가법과 수익성 지수는 요구 승률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만, 오타 났으니까 정정합니다. 사전에 정해져 있으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수정하시라고, 책 오타 났으니까. 내부 승률에서는 요수는 사전에 알 필요 없다고요. 내부 승률 구해서 나중에 요수 승률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미리 알 필요는 없다고. 뒤에 거는 맞네. 되겠죠? 자, 순정가 내부 승률이 있는데 순정가가 우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순정가가 내부 승률보다 우월한 이유라고 적어놨는데 한번 볼까요? 독립적 투자 아니라고 했습니까? 독립적이 뭐예요? 하나의 종류만 투자할 때 결론이 똑같이 나옵니다. 순정가로 하든 내부 승률로 하든 수익성 지수로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 볼래요? 순현가법으로 하든 수익성 지수를 하든 내부 승률을 했을 때, 요구 승률이 10% 줬을 때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1억 2천 1억, 순정가 0보다 크고 수익성 1보다 크고 내부가 요구보다 크다는 같은 결론이 나왔대요. 근데 자, 둘 이상의 투자한 중에서 어느 것만을 먼저 투자하는 것을 결정한 투자 결정에 때는 상위가 배타적이라 씁니다. 이때는 순정가 내부 승률에 의한 평가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순정가법과 내부 승률 서로 다른 평가 결과를 보이므로 이론적으로 순정가가 훨씬 더 우월합니다. 왜 이론적으로 순정가 항상 우월한가 하면요, 자, 심화학습이라고 옆에 한번 봅니다. 자, 그림이 있습니다. A, B, C, D가 있어요. 있습니까? 네 가지 대안이 있는 경우에 있습니까? 자, 네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순형가로 봤을 경우에 순위 가장 큰 게 C가 제일 1등입니다. 얼마다?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이 뭡니까? A 되겠죠. 900만 원. 그 다음이 D 800만 원, B가 700만 원 있겠죠. 근데 여기 가용자금이 1억이라는 돈이 있습니까? 문제에서 가용자금 1억에 줄 거 원래 C마에다가 맨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럼 1억 돈 가지고 C를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하면 1,300만 원 밖에 안 되겠죠. C와 A를 투자할 수 없어요. C가 얼마다? 7,500, A가 4,000이 되니까 1억 한도를 초과해 버리니까 투자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C만 투자하는 것보다 A와, 그죠? A와 D를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얼마다? 4천만 원, D도 4천만, 8천만 원이잖아. 그럼 1억 한도 안에 들어갔습니까? 자, 그러면 900과 800을 더하면 1,600의 순정가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 다음 순위하니까 1억 한도 넘어가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순정가는 뭐다? 1억 1억 한도 가지고 A와 D를 하니까 8천만 원 더 갔죠. 투자해서 얼마다? 1,600만 원, 1,700만 원 뭡니까? 순정가를 거둘 수 있겠죠. 900하고 800이니까. 근데 내부 승률로 해설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게 뭐다? B번입니다. 23%입니다. 23%인데 700만 원의 순정가 나왔습니다. 그죠? 다음이 뭡니까? A 20%일 때 900이 나왔고, 그 다음이 19%가 800이고 17%가 1300 순정가 나왔죠. 그러면 가장 큰 뭐다? 23%인 B를 3천만 원 투자하고, 다음이 A, 그죠? 20% 투자했습니다. 되겠죠? 20%. 그러면 900만 원 투자했죠. 그러면 7천만 원 더 갔습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1,600만 원 왔죠. 1,600만 원 왔네. 되겠죠? 그 다음 순위를 보니까 뭡니까? 4천이니까 투자 불가능했죠. 1억 한도 넘어가잖아. 그러면 B와 A만을 투자했을 때 얼마다? 1,600이 들어왔죠. 순정가는 뭐다? 1,700이 들어오니까 순정가가 내부 승률보다 우월하다 이 말을 듣는 겁니다. 자, 그거를 다음 페이지 설명을 막 해놨을 겁니다. 그 우선순위 하는데 그 읽어보시면 나중에 나올 것이고요. 자, 2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88페이지 가산 부의 극대화 가산성 원칙, 가산에다 동그라미입니다. 순정가는요 합쳐서 뭐다? 계산해도 돼요. 만약에 주택과 상가를 동시에 투자했을 때 주택 투자했는 거하고 상가도 지출을 합치고 유입도 합쳐서 계산해도 관계없는데 내부 승률은 합의 원칙을 쓸 수 없습니다. 합산 원칙을 쓸 수 없다. 이걸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내부 승률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하지 않으나 순정가는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고 되겠죠? 이런 말이 쭉 나옵니다. 여기는 3번에 볼까? 순정가는 가산성 성립도 합니다. 합쳐가 계산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순정가를 산정할 때 개별 투자 순정가를 더하여 산정하여 계산이 간편하나 내부 승률은 이거 합산 원칙을 쓸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 원칙은 어디 쓴다? 순형가법은 합의 원칙을 쓸 수 있지만은 내부 승률은 합의 원칙을 쓸 수가 없어요. 되겠죠? 자, 보시고 자, 오른편에 한번 봅니다. 오른편에 보면 복수 내부 승률이라고 있습니다. 자, 복수 내부 승률이 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샀어요. 뭐도 샀다?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샀어요. 그러면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샀으니까 두 개를 샀죠. 그렇죠? 이럴 때는 수익률이 몇 개 발생한다? 두 개가 발생을 복수 내부 수익률이었습니다. 자, 이런 복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때는 어떠한 내부 수익률을 증거해 투자 판단할지 알 수가 없겠죠. 이건 투자 판단 불가합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이란 투자를 평가할 때 현금으로의 양상에 따라 투자 내부 수익률이 여러 개 존재하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 내부 수익률법을 증거할 수 없거나 내부 수익률을 증거해야 하는지 판단이 곤란합니다. 제가 아파트 사고 상가 샀다 했습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이 몇 개 존재한다? 두 개가 존재하면 어떠한 내부 수익률을 증거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요구 수익률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내부 수익률 사용하여 투자안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 내부 수익률 여러 개, 네, 여러 개, 그죠? 있는데, 자, 요구 수익률 중 어느 것과 비교하여 문제가 발생하나 선진가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선진가는 뭡니까? 두 개 있더라도 뭐다? 아파트 사는 거와 상가 사는 것을 합쳐가 계산하면 돼요. 제가 아파트를 2억 주고 사고 상가를 4억 주고 샀죠. 그러면 이 지출을 6억으로 합쳐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근데 수입은 아파트는 팔았던 2억 5천이고 상가는 뭐다? 5억 돌았어요. 합치면 뭡니까? 6억 5천 되겠죠. 합쳐도 해요. 합쳐서 계산해도 됩니다. 합쳐서 계산해서 비교했을 때 요구 수익률 할인했을 때 유입이 지출보다 크면 뭡니까? 투자를 선택하고 적으면 투자를 기가하는 방법이 되므로 순증가는 뭡니까? 합산 원칙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책은요 좀 이해가 좀 안 되게 적어놨습니다. 자, 한 장 넘겼습니다. 한 장 넘겼습니다. 자, 기타 할인 현금 소지 분석이 있는데 현가해소기간법이라고 있습니까? 현가해소기간법 하고 단순해소기간법이 있거든요. 현가해소기간법이라고 290회 찾습니까? 이건 할인하는 겁니다. 무슨 상태로 바꾼다?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계산하니까 현가해소기간법이라 쓰고, 단순해소기간법은 할인을 하지 아니하므로 화폐의 시간치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가 나올 때 현가해소기간법이 나오면 할인합니다. 자, 단순해소기간법이 나오면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현가해소기간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고 단순해소기간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자, 밑에 기출문제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냈죠. 자, 1번 내부 수익률은 선정가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맞죠? 아까 내부 수익률 용어 정리가 선정가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다름으로 수익성 지수 1로 만드는 할인율 해도 됩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써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1번은 일단 맞는 말이고, 자, 2번 질문 봅니다. 선정가는 장래 발생하는 수입이 되겠죠. 이걸 현가로 바꿨죠. 현가로 바꿨습니다. 비용의 현가총액을 차감이란 말을 썼죠. 차감이 뭐요? 빼기를 차감이라 씁니다. 시험에 차감이 나오던 공제가 나오던 같은 말이에요. 차감이나 공제는 같은 말이에요. 뺐다는 뜻입니다. 차감을 놓든 공제가 놓든 비교가 나오든 다 같은 말이에요. 3번 보겠습니다. 요구 수익률이 내부보다 크면 투자 안 합니다. 이거 틀렸죠. 요구 수익률이 내부보다 적어야 된다 했죠. 이게 틀렸고, 네 번째 선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겠죠. 5번에 수익성 지수 1보다 크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좀 쉽죠, 이 문제는. 자, 어림셈법이 있습니다. 어림셈법은 뭐다? 대충 계산하는 걸 어림셈법이라 씁니다. 그래서 성수도 있고 승률법도 있거든요. 성수도 있고 뭐다? 승률도 있는데, 이번 시간은 성수가 뭐다? 종류만 봐두시면 돼요. 종류만. 총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 현금 수지 성수, 세후 현금 수지 성수, 종류만 봐도요. 수익률은 한번 보겠습니다. 총자산 회전율, 종합자본환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역수관계고, 자, 딴 거는 보지 마시고 넘기시고, 자, 비율분석법으로 가겠습니다. 비율분석법. 자, 우리 비율분석법은 대부비율은 다 들어봤죠? 뭐는 들어봤다? 대부비율. 우리 대부비율이 대출비율입니까? 예?
대부 비율 읽어볼래요. 대부 비율. 자, 대출하는 비율이잖아. 대부 비율. 이걸 영어로 뭡니까? 론 투 밸류라 씁니다. 영어로. 어떤 책들은 이거 융자 비율로 써도 돼요. 무슨 비율? 융자하는 비율이라 써요. 자, 우리 집에 이제 대출 받을 때 부동산 담보 가치 있어 없어요? 있죠. 부동산의 담보하는 가치가 있겠죠. 뭐 담보 생략해도 돼도 담보 가치가 있을 때 빌리는 돈 있겠죠. 이 융자액, 융자액이라 씁니다. 융자액 또는 부채라 쓰겠습니다. 부채. 자, 만약에 대부비율이 60%라면 2억짜리 주택이 있으면 얼마까지 빌릴 수 있어요? 네? 자, 60% 대부 비율이라면 2억짜리 주택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 1억 2천까지 돈 빌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융자 비율, 대부 비율이에요. 뭐 특별한 용어는 아니죠. 우선 대부 비율이라는 용어는 한번 봐두시고, 그죠? 부채 감당률을 별표합니다. 이게 잘 나와요. 부채 감당률. 부채 뭐다? 감당률이란 공식이 있습니까? 이거는 별표 쳐두시고, 여기는 부채 감당률의 실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부채 감당률 공식은 앞에 아까 있었죠. 영업소득 계산서 할 때 공식 맞죠? 순영업 소득이 있었습니까? 순영업 소득 있었죠. 순영업 소득 다음에 노는 게 뭐다? 다음에 뭐 나왔어요? 부채 서비스 나왔죠. 부채 서비스 그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공식이 있을 경우에 소득이 커요? 빚이 커야 돼요? 돈 갚는 게 커야 되겠어요? 소득이 커야 되겠죠. 그럼 1보다 커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커야 됩니다. 자, 문제 놓을 때 뭐다? 1보다 적다면 자, 소득을 가지고 부채를 갖고 돈이 남는데요. 자, 커야 돈이 남습니까? 적어야 돈이 남습니까? 커야 돈이 남습니다. 적으면 돈이 남는다고 적어 놓습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뭐다? 커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은 뭐다? 1보다 커야 된다고. 자, 부채 감당률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 됩니다. 적다 나오면 너무 됩니다. 자, 부대라고 암기하시오. 1보다 커야 됩니다. 1에 가까우면 자, 차입자, 대출자 모두 위험하겠죠.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굉장히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자, 채무 불이행률 참고로 봅니다. 채무 불이행률. 불이행률이 있죠. 채무 불이행률. 자, 여기는 소득이 밑으로 갔습니다. 어떤 소득? 유효 총소득입니다. 유효 뭐다? 총소득. 이 밑으로 갔습니다. 유효 총소득 바로 밑에 있는 게 뭡니다? 영업 경비 있었어요? 예? 영업 경비 있었죠. 그 밑에 있는 게 뭐다? 부채 서비스 있었죠. 요는 소득이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으니까 1보다 커야 돼요? 적어야 되겠어요? 적어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은 커야 되지만 채무 불이행률은 적어야 됩니다. 최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부채 감당률은 커야 소득을 가지고 부채를 충분히 갖고 돈이 남고요. 채무 불이행률은 뭡니까? 작을수록 불이행률이 줄어들까요? 자, 이거를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해서 좀 봐두시면 돼요. 총자산 회전율이라나 영업 경비 비율은 그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율 분석은 이 세 가지를 잘 봐두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 감당률, 다음이 대부 비율, 다음이 뭐다? 채무 불이행. 요 세 가지만 중점으로 좀 봐두시면 되겠죠. 그죠? 총자산 회전율이나 그죠? 자, 영업 경비 비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투자로는 모두 끝났거든요.
투자로 모두 끝났으니까, 그죠? 자, OX 문제 나중에 풀어볼 사람 풀어보시고, 다음 주는요 금융 파트를 나갈 겁니다. 투자 파트 지내가 금융부터 좀 쉬워집니다. 오늘 했는 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